자, 들어갈게요. 이 모의고사 평균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르쳐줘서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못 맞춰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알아야지만 가르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수장님이 이제 그 문제에 퍼센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서 뭐 많이는 안 돼. 한 1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이제 해서 일단은 뭐 이 학원 시스템이 잘 됐다는 게 보는 게 보통 이렇게 그 이런 30%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초 멤버가 에듀윌이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 제가 해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근데 여기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퍼센트가 뭐 30%, 33% 나온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틀려 하시는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뭐 틀린 거예요. 물론 뭐 다 틀리신 분이 계시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그 절양 같은 거는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죠?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죠. 그죠? 언제 시험이에요, 우리가? 근데 굉장히 편안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죠? 그래서 무슨 뭐 부동산을 해서 많이 돈을 벌으셨다는지 무슨 뭐 이거 아예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다 먹고 살아 그러는데 일단 좀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이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잘못하다가는 이거 장기로 가요. 그죠? 떨어지면 그냥 내년에 또 와. 또 오게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장기로 가면은 지금 많이 힘드시죠? 내년에 또 하실래 이거? 나 안 해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강이 있다는 자체는 뭐 5특강은 제가 무료로 했지만 일단은 특강이라는 자체는 유료예요. 하지만은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어떤 그 수익 모델이 아니라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지금 나가시면 일단 우리 학원이 그냥입니까? 배출이 많이 돼야 됩니까? 돼야 돼요. 이 중개업을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해서 제가 또 돈을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은 다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학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강을 좀 하는 게 빨리 좀 합격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특강을 제가 3일날 잡혔죠. 그죠? 잡혔으니까 제가 이따 마지막 시간에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그죠? 그럼 책을 들어서 이제 세 타임이 있어서 이제 특강이 1, 2, 3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 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보지 마시고 그냥 풀어 오신 다음에 왜냐면 왜 확인 안 해? 뭐 3개밖에 안 맞췄네. 뭐 그렇게 하긴 안 할 테니까 풀어오신 다음에 제가 한 걸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약을 만들어 갖고 드릴 수도 있지만 기본소에 좀 충실하세요. 기본소를 같이 갖고 오셔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 기출 문제는 들어야 되는 게 기출 문제를 들어가는 게 제가 이제 자신 있는 게 뭐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는 자신은 뭐 다 강사들은 다 자기 자랑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게 저는 출제위원들하고 같이 또 어떻습니까? 출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출문제에서 내요. 무슨 문제에서 낸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네들이 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몇 회죠? 우리가 올해? 30회죠. 그럼 29회와 쭉 있죠. 근데 이 기출도 많이 보질 않아요. 짜증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왜냐면 출제위원들도 돈을 많이 줘야 지네들 가갖고 모텔에서 같이 감금되거든요. 한 달 동안. 그죠? 근데 이것도 적게 줘. 그러면 잘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낸다는 얘기죠. 근데 기출문제도 최근 거를 갖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를 계속 철하고 계시죠? 프린트. 버리신 거 아니야? 버리면 나 짜증나. 왜냐면 이거는 기출을 돌려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맞다는 거를 틀리다고 나올 수 있고 증가를 감소로 나올 수도 있죠.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려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특강을 좀 들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늘 끝내야 돼. 끝내야 돼요. 끝내를 잘려면 어차피 없어. 그냥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후에 제가 무료 특강하니까 들으니까 또 들으니까 좋네. 그죠?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 모의고사 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 페이지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적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어드린 다음에 요번 주 일요일 날 특강이 있죠.
근데 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잖아요. 또 그날 또 제가 또 페이지를 또 적어드리고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 기출문제 특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계산입니까? 계산이죠. 이 계산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어디 아치래죠? 페이지로 가시면은 요거 많이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가는 진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몇 페이지 할치래요? 333페이지 할차례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안 한 부분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좀 깊게 나갈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잠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저당이 유동화해서 오늘 나갈 거를 이제 하면서, 왜냐면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재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34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4페이지로 가시면은 MBS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34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밑에 MBS의 종류에 요거 안 했죠. 안 했잖아. 요걸 오늘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한 충분히 이해 가실 때는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 했고 또 어디를 안 했냐면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리츠 아시죠? 네, 리츠 법을 안 했어요. 모의고사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355로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자, 354죠. 4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별표가 3개 치세요. 3개 치시면 투자회사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왜 나가냐?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몇 퍼센트라는 것을 막 11월 달에 입력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오늘 가서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니까 일단은 아까 페이지로 가서 원리금 그거 우리가 이제 333페이지로 가시면 자, 제목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러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이 고정금리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책에 다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강의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좀 나가는 파트로 갈게요. 자, 대출 상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얘는 그냥요, 원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에요. 균등.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글씨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를 내느냐? 다른 걸 물어본다는 거죠. 이자와 원리금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냥요, 이자가 많아요. 많고 점점 이자가 줄겠죠. 그죠? 줄어서 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금액이 크죠? 원리금이 크면서 자, 그러니까 얘는 체감식이 됩니까? 체감식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융자액을 구해요. 그때 쓰는 상수가 무슨 상수다? 저당상수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이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 때 사용합니까? 원리금 균등 때 사용합니까? 원리금 균등 때 사용하지 원금 균등에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우리가 원리금이 균등하죠? 이렇게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리금이 균등하면서 여기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기하지 마시고 얘나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그럼 이자가 줄죠. 그럼 원금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이자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계속 감소를 합니까? 감소하니까
원금은 늘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금을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자,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자, 얘는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출 조건이 융자액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겠습니다. 융자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고,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자, 제가 고정금리를 갖고 따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그럼 이자가 냈다가 상환을 하죠. 원리금과 원금을 같이 상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이자다 보니까 연 10%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년이니까 100만 원씩 상환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월이면 그냥요 12개월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월로 계산하는 건 요즘 잘 안 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자, 상환 기간이 10년 동안 상환을 하죠.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이라면, 자, 첫 번째는 원금을 봤을 때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도 100만 원이죠. 그럼 처음에 내야 할 금액이 적습니까? 제일 많습니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이 이자라는 건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이 이제 상환이 됐으니까 900이니까 10%가 9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면 또 80만 원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쉬운 게 뭐냐면, 10년째에서는 그냥요, 1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10%니까 10만 원이니까 얘가 더 110만 원이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 내고, 190 내고 180 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특강 때 만약에 9회차를 냈다, 그럼 몇 회차까지 끊어요? 8회차까지. 이거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8회라는 것은 800만 원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얼마다? 200이 상환이 되니까 20만 원이 이자가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럼 만약에 저번에 문제 풀었을 때 13회라면 몇 회까지 끊어야 돼요? 12회까지 끊는다는 것을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찍었던 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얘는 이제 우리가 원금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원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융자액이 1,000만 원에다가 만약에 0.13 정도 떨어지면 130만 원씩 상환을 하죠. 제가 만 원을 빼겠습니다. 130만 원씩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아까는 얘는 원리금을 물어봤죠. 얘는 뭘 물어보겠어요? 원금을 물어본다는 거죠.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원래 나가 있고 거기다가 그냥요 이자를 빼요.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빼게 되면 그냥요 원금이 30만 원이 되죠. 맞나요? 근데 제가 예측했는데 나는 2회 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떴어요. 3회 때까지 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냥에 대해 원금이 상환이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30만 원은 970이 남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됐다? 97만 원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130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예요? 자, 외우셨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웃긴 게 뭐냐면은 다시 여기서 이걸 또 빼고 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얘는 빨리 나온다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아까는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했습니까? 얘는 균등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얘를 빨리 구해서 이자를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눈초리가 안 원하는 것 같은데? 나 특강도 안 듣고 나는 너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원리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야매니까 10%죠? 그럼 1.1을 곱해요. 몇 점을 곱한다? 여기다 1.1 곱하면 이 금액이 쫙쫙 떠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자로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꼭 특강을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해.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야매로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 특강 때는 원금까지 갔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거 있으면 빨리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빨리 원금을 구해야 됩니까? 몇 점 몇을 곱해서 1.1씩 곱하면 나온단 말이야. 개별성이라는 거 알죠? 그냥이야 수강생마다 달라요. 지금 도대체 제가 뭘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이야 원금이 달라. 그러면 원금을 계속 구할 거야? 미쳤어? 그러면 그냥이야 야매로 해. 1.1씩 곱하는 거야. 1.1 왜 물어보지 마. 다쳐 그냥. 그건 내가 연구실에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럼 20%면 1.2 곱하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야. 예?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물어보지 말고 이거 따라하지 맙시다. 왜냐면 1.1 왜 나왔어요? 전부 다 1시간 걸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몇 점 몇을 곱한다? 1.1. 그지? 앞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33번이 나왔습니까? 바로 나왔죠.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걸 가지고는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얘랑 얘 배정은 거의 99%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정식은 젊은 계층이죠. 그럼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최정식을 점증식이라고도 하죠. 그럼 초기에 많이 내라, 처음에는 적게 내라. 적게 내죠. 그러면 원금 다 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도 그냥입니까? 상환을 해야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안 내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초기에 적게 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너 50만 원만 원금 상환해. 그럼 그냥 이자도 내야 돼. 근데 10만 원 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상환은 합니까? 상환하지만 적게 상환하는 거죠. 그럼 전체가 원리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면 초기서부터 잔액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럼 갚을 금액이 이제 아까 원금을 그냥이야 아직 5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렇죠. 그럼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50만 원이 남아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상환입니까? 부의 상환이죠. 초기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점점 늘어나니까 무슨 식이다? 최정식이죠. 자,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 60 냈고 얘는 200만 원 냈고 얘는 130 내니까 제일 먼저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이 돼요.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에 가게 되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 방문각에. 저도 방문각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와 잔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프가. 그 원리금은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원리금부터 그세요. 뭐부터 거라? 원리금은 그냥요. 처음하고 끝이 같아요. 같으니까 이렇게 일정하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원리금 균등은 쉽잖아요. 그죠? 그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러면 최정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최정식을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남은 게 무슨 균등밖에? 원금 균등밖에 없잖아요. 그 원금 균등은 아까 그냥입니까? 200에서 최감식입니까? 그럼 최정식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너무 쉬워. 누가 제일 많냐?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최정식이죠. 반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차입자와 대출자가 관계가 달라요. 자, 우리가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처음에 상환 부담이 큽니까? 그렇지만 대출자는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잔금의 그래프예요. 자, 잔금은 어떻습니까?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자,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잔액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잔액도 떨어지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원금을 조금밖에 못 갚죠. 요게 갚는 부분이 작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갚아버리고 이렇게 갚아버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냥 있다. 이거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죠. 여기 그래프가 다르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괜찮아. 이거 안 괜찮아? 이거 안 괜찮으면 머리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원리금 긋고 최정식 긋고 원금 긋고. 근데 이건 그냥이야. 거꾸로 돼 있어. 일단 머리 아파. 그럼 봐봐. 이건 반대. 봐봐. 이거 누가 제일 많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그럼 거꾸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지? 거꾸로 하면 얘는 최정식이 제일 많이 남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 그죠? 그래프는 이렇게 됐어도. 그럼 최정식이 그냥이야. 잔액이 많아.
제일 많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꾸로 되니까. 그럼 취등식이 많고 그다음에 누가 제일 잔액이 적어? 원금이 제일 적겠죠. 원리금이 중간에 있고 머리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돼.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떻다? 학개론이 어려운 게 그냥 그래프가 나와.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래프 나오니까. 내 말이 맞죠? 내가 20년 동안 강의하는데 내 입장에서 강의하면 안 돼.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알아? 서 있는 건 무슨 축이야? Y축이죠. 누워 있는 거는. 그거 봐. 그렇게 가는 거지. 이론 가리켜도 안 돼. 그지? 공인중개사는 한계가 있어. 자, 여기는 그냥 원금 균등이야. 원금 균등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와요. 왜냐면 걔네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에 대학생이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우습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내가 뭐 박사라고 막 작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을 보는 거야. 눈물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 알겠죠? 그죠? 항상. 누가 제일 많이 남아? 원리금 원금 가는 거야. 이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제 말이 틀려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뭐 이걸 뭐 매번 공부할 거 아니잖아. 누가 제일 많이 남니? 얘가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이거? 거꾸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중도상환시 얘는 그냥 잔액이 많아. 그러면 이자도 세단 말이야. 그럼 전체 기간에 내야 할 납부하는 금액은 불리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처음에 중량령층은 그냥 처음에 많이 내는 게 나아. 많이 내는 게 낫죠. 나 돈 많으니까 나 이거 내겠다. 그럼 내게 되면 초기에 부담이 크지? 나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전체 이자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그게 길로 가는 거야. 우리가 50원 조금씩 내고 장기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보금자리론이 보통 그냥 장기예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또 넘어가야 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책 두껍고. 알겠죠? 그래서 다 하게 되면 또 말은 빠르다고 또 클레임 들어오고. 그죠? 목소리 괜찮아요? 또 어떤 학원 같은 막 혀도 짧아요 막 그러는데 미치겠어 진짜. 못 알아듣는 거 생각 안 하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342페이지 할게요. 342 이해 갔어요? 342 갑니다. 342 가시면은 어머 뭐에 유동화가 있어? 저당 유동화 있지?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네.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343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보금자리론이야.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 근데 이게 장기저리로 저소득층한테 빌려주는 거지. 근데 이제 343페이지 가시면은 이 시장이 몇 차 저당과 몇 차 시장이 있어.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려야 제가 오늘 위주로 간다는 게 어디였어요? MBS의 종류였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3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미리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345페이지 가니까 영어가 나와. 그다음에 MBB 넘겨봐요. 넘겨봐. 그다음에 MPTS, MPTB, CMO. 야, 학교는 영어도 나와. 그죠? 그 미치겠는 거야. 근데 미리 나 홍보 좀 할게. 그냥 야매가 있어. 그냥 야매로 가는 거야.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딱 그걸로 잡으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뭐 해갖고 뭐 나중에 이거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야매로 가서 팍 맞히는 거야. 근데 야매를 해도 그냥 이론이 돼야 돼. 그렇지, 야매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344페이지로 가셔서 오늘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자, 344페이지 가시면은 보금자리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요, 은행에서. 그래서 보금자리론 좀 대출해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럼 소득이 있어요? 좀 소득이 낮고 무주택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좀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보금자리론이요. 그런 거야. 답변에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금자리론이어서 보통 고정금리로 갑니다. 무슨 금리로 간다? 고정금리로 가요. 단기, 장기. 10년 이상을 빌려줘요. 그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죠. 맞습니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체적으로 이제 실무인데 요즘 대출 규제가 안 심해요? 심해요.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많이 또 권장해요.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이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고리겠어요? 절이겠어요? 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MBS. MBS는 다 주택을 갖고 저당을 잡아요. 그죠? 상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파트. 만약에 이제 금액 그냥 작게 잡을게요. 1억짜리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그럼 A은행한테 땡기죠, 그죠? 땡겨. 그럼 A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줘요. LTV를 해서.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돈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민법에서 배우셨죠, 그죠? 거기서 거기 돈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그럼 주택을 저당하죠. 저당 잡아서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현금을 주고 채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얘가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현금하고 채권 중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너무 많으면 될까, 안 될까? 또 현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현금이 많다는 것은 지가 이자가 안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으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지금 얘가 그냥이야 현금을 줬어. 그러면 채권을 갖고 왔지. 욕심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채권만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냥이야 예치해서 상환하라 그래. 자, 볼게요. 아까 A은행이 자,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얘한테 1억을 예치할 수 있죠. 그럼 그냥이야 예금금리를 받아. 예금을 받죠. 그런가요? 그럼 담보대출 안 했어도 예치는 많이 시키셨나요? 안 했어요? 그럼 한 게 뭐가 있었지? 을돌이한테서 자금을 주게 되면 대출금리를 받잖아요. 그죠? 그 예대 차이를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보통 어떻습니까? 예금금리에 대한 이거는 장기예요? 좀 단기예요? 단기 5년 미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돈이 없으면은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왜 부산저축은행이 부도 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PF를 너무 많이 일으켜갖고 채권이 너무 많아갖고 현금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러면 현금화가 안 되죠? 그럼 이걸 그냥 했어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돼요. HF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출기관한테 이제 우리가 KHFC라 그래요. 그럼 KHF야, KFC야, KHF야. KFC는 닭을 만들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 채권을 넘기면 그냥요 자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채권을 넘기죠. 그러면 채권을 그냥이야 팔았어. 팔아서 현금화 시켰죠. 그럼 따라서 저당의 유동화. 그 현금화 시킨 거죠. 그럼 유동성이 낮아지겠어요? 유동성이 높아지겠어요? 유동성에 대한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저는 거의 은행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우리는 차입자예요. 차입자 입장에서 여기까지밖에 업무를 모르죠. 이 다음서부터는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2차 대출기간이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를 모집해요. 모집해서 자금을 끌어주죠. 그러면 많은 자금이 차입자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도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가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투자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금을 주게 되면 MBC를 발행해, MBS를 발행해. MBS요. 그러니까 MBS라는 것은 자 은행이 하나만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당이라는 걸 모아놓죠. 그러면 그걸 저당풀이라 그래요. 무슨 풀? 저당풀. 그럼 유사한 것끼리 모아놔서 쪼개서 그냥요 증권화시켜. 증권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보금자리로는 상가였어요. 반드시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MBS는 앞에 주택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주택을 저당 잡아서 그냥입니까? 담보로 합니까? 담보로 해서 증권을 만들었죠. 그럼 따라봐. 저당, 담보, 지분이야 부채야? 부채예요.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해서 얘는 채권을 증권화시켰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얘한테 어떻습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분금융이다, 부채다.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증권이라고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어야 됩니까? 이건 주식이 아니죠. 그죠? 사채로나 채권으로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저당에 대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만족해야겠죠? 항상 요구는 최대야, 최소야? 요구부터 알아? 주소. 알아? 그건 잘하네. 그럼 얘는 최소니까 항상 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고수를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MBS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투자할 거니까. 근데 MBS는 수익률이 낮아요. 국공채 수익률이 있죠.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기간은 그냥입니까? 메리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몇 퍼센트라도 괜찮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상품이 있는데, 그럼 요게 크면은 얘가 투자를 하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1차, 1차. 맞습니까? 그럼 1차 여당시장은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했나요?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대출해 줬죠. 얘기해봐요. 여긴 자금 공급 시장이자 자금 대출 시장이다. 대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자금을 공급해 줍니까? 공급해 주고 유동화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었고, 나중에 이제 그건 정리를 하시고 제가 MBS 오늘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을 자금을 대출해 준 시장이다. 주택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 공급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1차와 2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나와. 근데 내가 동그라미 칠 때니까 얘기야. 차입자 나오면 몇 차 찍어? 투자자 나오면. 그렇죠.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지문에 투자자가 있는데 1차라고 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차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공급이 아니죠. 그럼 저당 채권이 형성된 게 유동화된 게 아니에요. 유동화되는 건 몇 차에서 유동화돼요? 2차에서 유동화가 되죠. 그죠? 유동화되고 여기서 유동화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 시장이 MBS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선진국 제도였죠. 그 선진국 제도에는 얘네들이 어떤 시행착오로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중에서 어떤 게 더 셉니까? 대출금리가 더 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유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대출금리 자체가 더 비싸야 된다는 얘기죠. 마진을 먹으니까. 그러면 대출금리가 낮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럼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차 금리가 2차보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1차 금리가 2차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래야 중간에 마진도 먹고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무슨 금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얘가 먹는 게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낮다는 거죠. 그죠? 대출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MBS에 대한 수익률이 있고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아까 무슨 수익률을 만족했죠? 요거 수익률. 그럼 얘가 만약에 예금금리가 연 2%라면 만약에 기간 투자자리 한 2.7% 주면 메리트가 있죠. 맞나요? 근데 대출금리는 2.7% 줘요? 나중에 소개시켜서 갈아타게. 더 먹죠. 그래서 뭐 한 4%까지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차 금리가 비중이 높다? 1차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 왜 중요해? 내가 합격이 중요한 거야? 아,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2차는 그 시험에 면제를 안 돼요. 그죠? 2차를 합격했다고 해달라는 게 없어. 그럼 아주 더러운 거야. 그럼 2차부터 해야 돼? 1차부터 해야 되지. 내 말이 틀려? 그 몇 차가 중요한 거야? 개론이 몇 차야? 그 1차가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차입자는 차입기회가 축소되어 확대돼요. 은행은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얘는 이제 주택보험률 확대되고 투자자가 또 상품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우리가 다 했으니까 어디를 안 해도 되냐면 이 345페이지 가시면은 MBS라는 게 안 했죠. 얘기해봐. 3, 4, 5짜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MBS의 종류를 오늘 아주 강하게 갈 거야.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럼 이제 MBS에 대한 종류를 345페이지 완전히 이제 작사를 내는데 그러면 네 가지의 종류가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다음에 MPTB가 있고 CMO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다 각각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이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미치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MBB하고 CMO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MBB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택을 저당 잡아서 저당 채권을 또 담보부로 해서 담보부에서 채권을 만들어요. 자, 근데 우리 MBS는 CMO를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 CMO. 따라서 다계층 채권.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왜 아까 조기 상환이라는 거 아시죠? 자, 조기 상환하면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또 이자를 갈아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자 위험이 있는데, 자, 두 가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와요. 우리가 아까 조기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면은 그냥입니까? 계약이 끝납니까? 끝나면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자, 시장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못 올리잖아요. 거기 손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넘어가고, 원리금 수취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매 처리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냥 경매 처리해버려요. 근데 그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져요. 누구가 한다? 저당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얘는 가만히 있습니까? 얘한테 넘깁니까? 넘기죠. 근데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넘길 수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고 하나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패스한다는 건 뭐예요? 다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네 공사에서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슨 금융이죠? 부채금융이에요. 성격은 부채금 이자를 먹어요. 근데 성격은 원래는 부채금융이지만 넘기기 때문에 따라서 지분형 형태는 지분 형태로 간다는 거죠. 다 너한테 다 갖추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분형 MBS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을 자 또는 저당권을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까? 그럼 모든 위험이 다 누구한테 가요? 투자자한테 가죠. 아니 책 보지 말고 나 봐 그냥 책 보지 말고. 그러면은 투자자가 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죠. 모든 위험을 투자자한테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클수록 그냥 수익도 높아. 그럼 나는 좀 이자 더 줘. 그럼 난 MPTS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위험하지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리금 수취권에 대해서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상환? 자, 조기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차입자가 그냥입니까? 조기에 상환을 합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투자자한테 네가 가져가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알았다.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근데 그지만 그냥 나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따라서 콜방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얘가 지금 조기상환이 차입자가 하게 되면 은행이 조기상환이 들어왔죠. 근데 이 권리를 가만히 있어요. 이 공사한테 넘겼어요. 넘겼으니까 야 조기상환 들어왔으니까 네가 위험 져. 딱 그러는 거예요. 맞나? 근데 얘는 또 이걸 그냥 투자자한테 넘겼어. 넘겨서 콜을 부르는 거죠. 콜이 무슨 뭐 자동차 콜 부르는 게 아니라 콜을 하게 되면 야 나 조기상환 했으니까 너가 조기상환 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해야 돼. 이걸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얘가 조기상한이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따라서 콜방어, 이 콜방어가 용어 정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341페이지 가보세요. 341페이지 가시면은 어머나, 거기 콜방어 있어? 콜방어 있잖아요. 341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콜방어 있어요? 콜방어는 증권 발행자라고 돼 있어요? 341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이 콜방어라고 두 번째 있잖아요. 세 분 못 찾으셨는데. 찾았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세요. 증권 발행자. 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얘가 지금 증권을 발행했죠. 투자자한테. 그러면 얘가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증권 투자자한테 방어하는 것을 무슨 방어? 콜방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가 얘한테 콜을 부르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그냥 얘한테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서 내가 조기상한 위험 안 짓겠다 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요, 지가 조기상한 위험을 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근데 MBB라는 것은 자, 모기지 백본드는 자, 이건 따보세요. 채권형. 그럼 채권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다? 그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자, 너한테 이 이자가 들어오면 한 6개월 있다가 내가 너한테 줄게 하면서 내가 권리 내가 다 갖고 갈게. 너 이자만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그 아까 조기상환에 대한 것을 그럽니까? 발행기관이 지입니까?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져요? 하나도 안 져요. 안 지죠. 대답을 해야 돼요. 야, 봐봐. 내가 야매를 할 텐데 야매도 그냥인데 이론이 돼야 돼. 이론 되면 야매는 할 거야. 알겠죠? 그럼 MB를 그냥이야 다 발행기관이 가져가. 투자한테 넘겼어 안 넘겼어? 그럼 투자가 위험해? 위험이 제일 작죠. 그 대신 수익도 낮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조기상환 위험을 얘가 지죠? 그러면 콜을 못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갈게. 나 원점으로 갈게. 콜방어 아까 알아? 콜방어는 얘한테 제가 콜이 들어와서 조기상환을 했잖아. 다시 그냥이야 얘한테 콜을 해. 콜을 하죠. 그게 콜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방어해야 돼. 근데 MPTS는 그냥이야 다 투자자가 위험해. 투자 갖고 갔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방어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간이 있으니까 조기상환은 발행기간이 지죠. 그러면 얘는 져요? 투자자가 안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어하죠. 야, 네가 해, 마 이렇게 하는 방어. 알겠어요? 야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콜방어가 돼.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상품이라는 건 그냥요 신상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상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갑니다. MBTS는 그냥요 다 투자자가 위험해요. 그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수익도 높아요. 그럼 높은 걸 원하는 건 MBTS를 사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애가 있죠. 그럼 뭘 사겠어요? MBB를 사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팔아봤더니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쪽을 쏠리다 보니까 그럼 그냥이야 새로운 걸 만들어. 여러분들 이제 점심시간에 짬짜면 알아? 짬짜면? 뭐와 뭐를 합친 거야? 내가 중국집 갔는데 어느 날은 짬뽕을 먹으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렇지? 그런 경험이 없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야. 그냥이야 이걸 혼합해. 혼합해서 새로운 상품이 탄생한 거야. 같이 가자. 야매 다 있어. 그러나 이론이 돼야 되니 내가 이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이야 짬짜면이야. 혼합형이야. 아주 잘 팔려.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품이 나와주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짬뽕이야. 혼합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는 얘는 패스였죠. 얘는 따라서 페이. 그러니까 페이만 원리금만 너가 가져가라. 네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가고
낸 저당권은 내가 갖고 있을게. 그냥이야 합쳤어. 합쳐서 혼합형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반반씩 하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그냥이야 투자자한테 넘기죠. 근데 저당권은 그냥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저당권은요. 그죠? 그래서 모기지 페이스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이라는 자체는 그냥이야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 잘 팔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갔죠? 뭐 조기상환이면 누가 지죠? 투자자가 져요. 콜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이야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그래서 CMO라는 게 나와요. 다음에 다계층 채권. 그러면 이제 짬짜면 안 드셔보셨어? 먹어봤어야 되지 않은데 이 강의가 먹히는데. 그 메뉴판에 짬짜면이 나온 게 아니라 짜장면하고 탕수육 섞이고 먹어봤어? 대화가 안 되네. 먹어봤어요? 짜장면에다가 또 탕수육도 있고 양장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다계층 여러 가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골라 먹는 거야. 그랬더니 잘 팔리는 거야.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채권? 그럼 다계층 채권은 하나야 여러 개 있어. 채권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쪼갠다는 거를 우리가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트렌치서부터 3트렌치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1년 만기가 있겠죠. 그죠? 만기. 얘는 2년.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럼 그냥이야 계층이 달라. 여러 개의 채권이 있지? 그런 걸 나오는 거야. 만기 구조가 똑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이자를 먹잖아.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가 많아, 길수록 많아. 그걸 맡겨봤어야 알지, 그지? 그럼 이자가 달라요. 그럼 이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연 2.1%라면 연 그냥이야 더 줘, 더 주고 더 주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혜택을 줘야 돼. 콜방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안 줬잖아, 그지? 얘는 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간이 길수록 장기 고객이잖아. 그냥이야 혜택을 줘야 돼.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갈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여러분 개 해봤어? 개 모임. 그러니까 이 개론을 하려면 모든 인생을 살아봤어야 돼. 그럼 개를 나중에 타면 뛰어먹을 수 있잖아. 먼저 타먹는 게 위험은 낮아요. 근데 갈수록 후순위로 위험은 많지만 이자는 센 거죠. 근데 길게 갈 놈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도 내봤어요?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임대사업자도 4년 만기와 8년 만기 중에서 8년 만기가 더 혜택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이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아까 얘는 콜방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소방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단기일수록 장기라는 게 나와요. 그죠? 침이 마른다. 그래서 얘가 장기 투자일수록 콜방어를 실현해줘요. 그럼 장기 투자자는 그냥이야 콜방어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한국주택금융원 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짧으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너 나가 씨. 그래서 왜냐면 짧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2년 너도 안 해줘. 너 3년 너 좀 해줄게. 그래서 1년 이후에 콜. 그러면 몇 년까지는 콜방어, 1년까지는 콜방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이야 기간이 더 길어. 그럼 넌 5년 이후에 콜. 그럼 몇 년까지는 콜방어, 5년까지는 콜방어니에요. 맞아요? 그냥 얘는 그냥이야 콜방어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가는 거죠. 야매를 원하십니까? 콜방어가 몇 글자예요? 3글자죠. 그럼 저기서 3글자 되는 것만 골라보세요. CF만 있어요? MBB도 있잖아요. 같이 가자. 그럼 콜방어 되는 건 뭐다? MBB하고 CMO라는 거죠. 반응이 없느냐? 알겠죠, 그죠? 근데 이론이 돼야지만 야매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이게 콜방어 MBB가 왜 콜방어예요? 야 3글자 왜 그런데? 왜 물어봐? 몰라 그러면 안 돼. 강의를 듣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요거 콜방어가 돼 안 돼? 요거 어떻게 알았어요?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개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갑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얘네들이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거는 따라서 이체증권 나올 수 있는데 이 번역하는 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얘는 아까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있었죠? 요거 하나만 그 공사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얘는 그냥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자, 그럼 봐볼게요. 얘네들이 자 갈게요. MBTS는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까? MBB는요. 발행기간이 다 갖고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원리금만 가지고 저당권을 얘한테 넘기죠. 페이만 그냥 했어요. 넘겼어요. 본드는 저당권 갖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투자자를 그냥 영어로 소리 나는 데서 써보세요. 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발행기간을 영어로 쓰면 발이죠. 발은 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B가 들어가면 그건 다 누구야? 발행기간이야. B가 들어가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T가 들어가면 다 누구다? 투자자가 되는 거죠. 해. 콜바고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어? 와. 가만히 있어봐. 여기 T만 들어갔어? B도 들어갔어? 다 들어갔죠. 그럼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혼합형이야. 뭘 또, 그래. 야! 여긴 비밀만 들어갔지? 네. T가 들어갔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야? 발행기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갔죠? 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S는 복수체제예요. 네. 그냥이야? 투자자 애들이야. 투자자 애들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봐봐. 자, MPTS는 콜방어가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얘는 돼, 안 돼? 왜? 세 글자니까. 이해 돼, 안 돼? 그래서 CMO가 나온 거예요. CMO는 안 돼, 돼. 근데 그냥 장기일수록 돼. 장기 투자 다 전체가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거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MPTB나 CMO나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투자자한테 갑니까? 투자자한테 가고 저당권은요. 발행기간이 간다는 게 중요해요. 다시 갈게요. 자, 갈게. 이제 여기서 이제 헤매는 거야. 이건 다 누구지? 투자자 애들이에요. 얘기해봐요. 얘는 다 누구지? 발행기간이죠. 근데 얘네들은 혼합형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거 가고 어떤 게 어떤 거 가는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니까 그냥이야 페이만 넘겨.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가요. 저당권은요. 발행기간이 간다는 거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 원리금 수취권 누구한테? 그럼 MPTB는 조기상환에 대한 콜방어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는 되기 때문에 얘는 CMO가 세 글자죠. 그럼 할게요. 다시 할게. 간다.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간. 다시 원리금 수취권은 저당권은. 그러면 얘네들 다 그냥요. 이 원리금은 투자자한테 갔어요. 그럼 얘네 둘 다 그냥요. 조기상환 위험을 지죠. 맞습니까? 근데 얘만 그냥이야 콜방어가 돼. 콜방어가 될 뿐이지 조기상환 위험은 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기는 해줬어요. 콜방어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한테 간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장기 수봉이 되는 거죠. 다시 할게. 원리금은 누구한테? 저당권은.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시험 문장 가시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따라서 원투 저발. 원투가 어떻게 되는지 원투가 뭐야?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알겠죠, 그죠? 날 봐봐. 따봐 원투. 내가 이제 스텝을 밟은 거야 다리에다가. 따라서 원투 저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따라서 미치겠다 정말. 따라서 원투 무슨 뜻이야? 원리금은 저발이 아니라 씨. 원리 저발이라고 그랬지. 원투는 원리금은 투자자, 저발은 저당권은 발행기간이에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 원리금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장 암기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갈게요. 남이 괜찮아요? 남겨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야매도 기초야매와 심화야매가 있어. 할게. 개론 미치겠다 중개사법이나 할 걸 참 345 갑니다. 가신다. 345페이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MBB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야매부터가 있습니까? 이론부터 했습니까? 누가 야매부터, 이론부터 했지. 안 되니까 야매로 끝나는 거죠. 근데 공부하실 때는 야매로 가세요. MBB죠? 그럼 다 누가 지죠? 발행기관이죠. 했잖아. 하고 목표 들어가야 이게 읽혀요. 맞아? 얘 콜방어 돼요? 왜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럼 딱 간다? 그냥이야 다 발행기관이야. 콜방어 되죠? 그렇게 먹고 들어가야 이 글씨가 읽혀요. 내 말 틀려? 여러분 학문하러 왔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 누가 가져가? 잘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있어? 두 번째 밑줄 쳐봐. MBB는 투자자는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죠. 아니 발행기간이 다 갖잖아. 투자자 안 갖잖아. 근데 원리금수과 저당권 다 모두 누가 갖는다? 발행기간이 갖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2번. 그러면 위험도 다 누가 져요? 발행기간이시죠. 그럼 MBB의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을 다 모두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진다? 발행기간이 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얘 콜방어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MBB는 콜방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MBB는 어떻게 됩니까?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할 수 있죠? 얘기해봐. 근데 이제 5번은 이제 나중에 이건 좀 약간 야매가 고급 야매인데 이거 들어봐. MBB는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위험해. 그럼 담보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럼 자산가치가라니까 초과 담보를 그냥입니까?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당 채권의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다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 저당 채권에 대한 총액이 1,000억이라면 만약에 요거를 700억만 발행해요. 그럼 1,000억에서 700억 빼면 따라서 300억. 초과 담보. 초과 담보예요. 그죠? 그만큼 남겨놓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MBTS 있어요? 네. 다 누가 져요? 투자가 지겠죠. 아까 MB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기간이니까 바로바로 현금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읽어보시고. MBTS는 투자가 지죠? 이체증권이라고 지분형이라 그래요. 맞나요? 그러면 2번. MBTS는 모든 저당 채권의 집합을 다 누구한테 넘긴다?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죠. 그런가요? 그럼 3번. MBT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다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그럼 다 누가 위험하다고요? 투자자가 위험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밑에 MPTB 있죠? 자, 페이만 넘겨지죠? 다음에 1, 2 저발. 원리금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간. 그럼 얘는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얘 콜방어 돼? 안 돼? 왜 안 돼? 네 글자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3번에 가시면은 얘는 이제 지불 이체 채권, 뭐 저당 지불 채권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나오는 거는 뭐 학자마다 틀리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1번. 자, 따라서 1, 2 저발. 1, 2가 무슨 뜻이야? 시권에 대한 지분권은 투자한테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당권은 발행기관한테. 따라서 원차입자의 상환금은 그대로 MPT의 소지자한테 전달해야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얘는 3번으로 가세요. 3번은 아까 원리금 수지권은 누구한테? 투자자. 그죠? 그럼 조기사한 위험을 부담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CMO가 나오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럼 오른쪽 가면 CMO. 찾았어요? 그냥이야 다계층 채권이야.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왜 짬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상품이 기됩니까? 여러 개가 나옵니까? 그럼 계층이 여러 개니까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얘는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다 CMO로 발행합니다. 뭐로 발행한다? CMO. 그래서 할게요. 자, 1번. 자, 얘는 저당 채권의 저당담보 채권의 총 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그냥 했어요? 나눴어요. 그 그룹마다 상이하죠. 원금의 지급 순서가 다르며 하나하나 그 그룹을 1트렌치, 2트렌치라 그래요.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CMO는 얘도 그냥이요 저발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저당권은 발행가한테 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당권을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라고 나와요. 발행가한테 가고.
차입자의 원가 이자만을 트렌치별로 투자자에 직접 지급함으로 이체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 3번. 얘는 콜방어 안 돼요? 돼요. 이게 다 될까요? 장기 투자자만 될까요?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CMO도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만들고요. 4번에 가시면 4개와 5개 트렌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8개 트렌치인데 자, 알파벳의 마지막이 Z죠. Z는 이제 원가 이자를 안 갚았던 걸 다 갚아버리는데 5번의 별표. 자, 우리나라가 다 CMO를 발행한다고 했나요? 그럼 한국대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의 대부분 뭐다? CMO를 발행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넘겨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야매를 먹힐 수가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38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5번이 있어요? 15번에 2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15번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MBB 누가 줘요? 그 누구한테 가요? 투자한테 갑니까? 투자가 저당 채권에 대한 집합물에 대한 저당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 그럼 누가 갖고 가 있는 거야?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할게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자, 일단 이론부터 갑니다. 패스, 따라서 패스. 그냥이야 다 넘겨.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맞습니까? 지분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투자자가 진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이론부터 할 테니까. 그럼 투자가 그냥이야 수익도 높아. 위험 높죠. 그러면 그런 상태는 걔가 낫겠죠. 그죠? 근데 MBB는 그냥이야 다 발행기간이죠. 그럼 콜방어가 되죠. 그럼 투자가 안전하죠. 근데 수익이 낮다는 거죠. 근데 상품이 안 팔려. 그래서 짬짬면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루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투저발. 원리금만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관에 가서 MPTV가 콜방어가 안 되죠. 그래서 CMO가 탄생한 거예요. CMO는 계층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러면 골라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나요? 장기일수록 콜방어를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실현은 된다. 되기 때문에 콜방어가 몇 글자? 그럼 골라. MBB하고 CMO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투자 T가 들어가면 누가 지죠? B가 들어가면? 그럼 TS는 다 누가 지죠? 우리 TS가 발행기관인데 나 어떻게 해? 강의 다시 할까? 투자자지? 야매도 못해. 발발이는 다 발행기관이야. 이렇게도 못 따라가면 나는 야매 연구실 포기할 거야. 알겠죠, 그죠? 이것도 못해. 초등학생도 알겠다. 비비가 뭐니? 어머, 발행기관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누가 지죠? 발행기관이잖아요. TV죠. 페이니까 원투저발이죠. 원리금은 누구?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행하는 게 CMO예요. 그러니까 CMO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아까 MBB 있었죠. MBB가 채권 형태로 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높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